저는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대전의 작은 골목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평범한 여인 김선영입니다. 낡은 간판 아래로 은은한 커피 향이 퍼지는 이곳에서 매일 단골 손님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보냅니다. 지금은 이처럼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이지만 10년 전만 해도 제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30해가 넘는 결혼 생활 끝에 이혼을 했고 홀로 딸을 키우며 세상과 치열하게 맞서 싸워왔습니다. 이혼 후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오해가 저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만 저는 오직 딸 민지를 위해 꿋꿋이 버티고 이겨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9시 카페 문을 열고 커피 머신을 예열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대전의 이 골목은 최근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는 활기찬 곳으로 변했습니다. 제 카페는 화려한 인테리어의 타피오카 가게들 사이에 초라해 보였지만 오랜 단골들은 여전히 이곳을 찾아주었습니다. 한 단골 할머니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커피는 옛날 맛이야. 요즘 애들 카페는 너무 달아. 저는 할머니의 말씀에 빙긋 웃으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드렸습니다. 할머니, 저만 믿고 오세요. 이런 정겨운 대화들이 제 하루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낯익은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전남편 박수철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그는 키는 여전히 컸지만 어깨는 구부정했고 눈빛에는 세월의 깊은 흔적과 함께 어딘가 모를 피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만요. 그의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제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겨우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습니다. 왜 여기? 왜 하필 지금? 10년 전 우리는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긴 채 헤어졌습니다. 그는 일에 치여 밤늦도록 집에 없었고 저는 그런 그를 하염없이 기다리다 지쳐갔습니다. 30년간의 결혼 생활은 점점 메말라갔고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서울로 떠났고 저는 대전에 남아 어린 딸 민지를 홀로 키웠습니다. 딸은 이제 27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가끔 전화로 안부를 전하는 어엿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하필 지금 제 앞에 다시 나타난 걸까요? 그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는 밀려드는 손님들을 응대하며 바쁜 척했지만 자꾸만 그의 모습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재킷, 오래된 가방, 흐트러진 머리칼. 예전에 단정하고 깔끔했던 그는 어디로 간 것일까 싶었습니다. 손님들이 잠잠해진 틈을 타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근처에 일이 있어서.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우연이라니. 믿기 어려운 대답이었습니다. 대전 외곽, 이 낡은 골목까지 무슨 일로 온 것일까요? 그가 떠난 후 저는 멍하니 카페를 정리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 없던 그가 왜 갑자기 나타난 걸까? 수많은 물음표가 제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전의 네온사인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아 잊고 지냈던 옛 기억들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가 아침마다 직접 커피를 내려주던 때, 딸 민지가 태어나 서툴게 기저귀를 갈던 모습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이어진 싸움과 차가운 이별의 기억 또한 선명하게 떠올라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다음 날 놀랍게도 그는 또다시 제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샌드위치를 주문했죠. 샌드위치도 파세요? 그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요즘 젊은 손님들 때문에 추가했어요. 그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전히. 손맛은 좋아 보이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순간 울렸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만든 요리를 먹으며 늘 그렇게 칭찬해주곤 했었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른 손님을 응대했지만 제 마음은 온갖 감정들로 복잡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옛 추억들이 그의 말 한마디에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매일 오전 10시쯤 제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커피 한 잔, 가끔은 쿠키를 주문하며 늘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냈죠. 말수는 여전히 적었지만 가끔 눈이 마주치면 잔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를 기다리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릴 때마다 제 가슴이 살짝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만 주던 날들이 떠올랐으니까요. 어느 한가한 오후 손님이 없는 틈을 타 그가 작은 노트를 꺼내 무언가를 적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뭐 적는 거예요? 호기심에 저도 모르게 물었죠. 그는 쑥스럽게 웃으며 노트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옛날 생각나서. 노트에는 딸 민지가 그네를 타던 순간이 서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너 그때 행복해 보였어. 그의 말에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다들 행복했지. 저는 애써 시선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카페 문을 닫으려는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좀 같이 걸을까? 바람 좀 쐬고 싶어서.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공원까지요. 우리는 대전의 한 공원을 향해 말없이 걸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붉게 물든 단풍잎 사이를 스치며 불어오는 길이었죠. 여기 민지랑 자주 왔었지. 그의 말에 저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그네 좋아했었잖아.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순간 10년이라는 시간이 마치 아주 먼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걷다 보니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여기 온 거 우연 아니야. 저는 걸음을 멈칫하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너 생각 안 한 날이 없었어. 내가 다 망쳤지. 그냥 내가 잘 지내는지 보고 싶었어.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와서. 왜요? 제 목소리 또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습니다. 미안해.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말에 제 가슴이 울렸습니다. 10년 전에 겪었던 지독한 싸움, 차가운 침묵, 그리고 잔인했던 이별이 떠올랐지만 그의 지친 얼굴을 보니 안쓰러움이 앞섰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당신 없이. 저는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아. 내가 잘못했어. 우리는 다시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지나간 아픔과 깊은 후회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꽃다발을 들고 제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이거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묶인 붉은 장미 꽃다발이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잔잔하게 웃으며 말했죠. 옛날에 내가 꽃 자주 줬었잖아. 40년 전 그가 꽃을 사와 저를 기쁘게 하고 웃음 짓게 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잊고 지냈던 오랜 기억이 꽃향기와 함께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꽃을 받아들며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카페 문을 닫고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강변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제 취향을 기억하며 제가 좋아했던 된장찌개를 시켰습니다. 너 이거 좋아했지?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기억해요?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너에 대한 건 다 기억해.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또다시 상처받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쌓아 올린 벽은 그리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민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랑 자주 만난다며 동네에서 소문났어. 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역력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응, 가끔 봐.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조심해, 엄마. 아빠가 그때 얼마나 엄마를 아프게 했는지 기억해야 해. 딸의 걱정이 당연했습니다. 민지 또한 저와 함께 아픔을 겪었으니까요. 고마워, 딸. 엄마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말이 제 마음을 다시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평소보다 일찍 카페에 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뭔가 안 좋아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민지가 우리 만나는 거 걱정해.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무 상처를 많이 줬으니까.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민지한테도 사과하고 싶어.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진짜로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잘못했으니까. 며칠 뒤 그는 딸 민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그들의 통화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빠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왜요?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안해. 그때 너희한테 잘못했어. 다시 잘 지내고 싶어. 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괜찮아. 근데 또 상처 주면 안 돼.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약속해. 절대 안 그럴게. 그 통화 후 저는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되었고 그는 제 곁에서 더욱 든든한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를 공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뭐 해요? 제가 묻자 그는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배웠어. 그는 도자기 공방에서 서툰 솜씨로 차잔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차잔을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너한테 선물하고 싶었어. 투박한 차잔을 받아들며 저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고마워요. 예뻐요. 그의 진심이 제 마음 깊이 스며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서로의 존재가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매일 오전 9시 30분 그는 변함없이 제 카페에 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과 함께 그의 따뜻한 미소가 제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를 공원으로 초대했습니다. 바람 좀 쐬자. 카페에서만 지내는 것 같아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전의 공원,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든 그곳에서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여기 민지랑 왔었지. 그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응. 그네 타던 거 좋아했었잖아.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소박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화내면 말해. 그냥. 옛날 생각나서.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아직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그의 따뜻한 손길에 제 마음은 마치 얼어붙었던 얼음이 녹아내리듯 서서히 풀렸습니다. 며칠 뒤 그는 또다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내일 우리 집 와 볼래? 내가 밥 해줄게. 저는 웃으며 물었죠. 당신이? 요리를? 그는 쑥스럽게 대답했습니다. 10년 동안 좀 배웠어.
다음 날 그의 대전 외곽 아파트에 갔습니다. 단출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집에서 그는 된장찌개와 불고기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와, 진짜 잘했네. 저는 감탄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좋아할까봐. 연습했어.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 미안해. 그때 너한테 소홀했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근데 나 아직 무서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내가 증명할게. 우리는 점점 더 자주 만났습니다.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죠. 그는 제 취향을 정확히 기억하며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골랐습니다. 당신도 좋아하나? 제가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 그의 세심한 배려가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서서히 열었습니다. 사랑이란 이렇게 작은 관심과 배려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딸 민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랑 진짜로 잘 지내려는 거야? 동네에 소문났어. 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걱정투성이었습니다. 응, 알아가는 중이야. 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조심해, 엄마. 딸의 걱정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카페에 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묻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지가 우리 만나는 거 걱정해.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응, 많이 걱정해.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민지한테도 너무 큰 상처를 줬으니까.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덧붙였습니다. 민지한테도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어.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진짜로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잘못했으니까. 며칠 뒤 그는 다시 딸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그의 통화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빠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왜요?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안해. 그때 너희한테 정말 잘못했어. 다시 잘 지내고 싶어. 네가 허락해 준다면. 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괜찮아. 근데 절대 또 상처 주면 안 돼요, 아빠.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약속해. 절대 안 그럴게. 그 통화 후 저는 마음의 짐을 한결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진심 어린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되었고 그는 제 곁에서 더욱 든든한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제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를 도자기 공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뭐 해? 제가 묻자 그는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배웠어. 그는 도자기 공방에서 투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차잔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너한테 선물하고 싶었어. 투박한 차잔을 받으며 저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고마워. 예뻐. 그의 진심 어린 노력이 제 마음 깊이 스며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우리는 이제 연인처럼 가까워졌고 서로의 존재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오전 9시 30분 변함없이 제 카페에 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과 함께 그의 따뜻한 미소가 제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전 남편이랑 다시 만난대.
이런 소문이 들릴 때마다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영아,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다른 사람 시선은 중요하지 않아. 그의 말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에게 제주도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너랑 좋은 추억 만들고 싶어. 그의 진심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가자. 제주도에서 우리는 푸른 바다를 보며 함께 웃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랑 이렇게 함께 있는 게 꿈만 같아. 저 또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나도 행복해.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우리는 서로를 따뜻하게 안았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상처와 세상의 차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에게서 새로운 사랑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후 우리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그는 매일 카페에 왔고 저는 그의 방문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민지 좀 만나자. 저는 놀랐습니다. 갑자기?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면 민지의 허락이 필요해. 내가 정말 변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의 진심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알았어. 같이 가자. 그 주말 우리는 서울에서 딸 민지를 만났습니다. 민지는 어색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았습니다. 엄마, 아빠. 진짜 같이 다니는 거야? 저는 민지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응, 이제 알아가는 중이야. 그는 민지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민지야, 아빠가 그때 너희한테 정말 잘못했어.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미안하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괜찮아. 근데 절대 또 상처 주지 마세요, 아빠.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약속했습니다. 절대 안 그럴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찢어졌던 가족의 끈이 다시 희미하게 남아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셋이서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지는 서서히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아빠 달라진 것 같아요. 민지의 말에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 덕분이야. 저는 쑥스러웠지만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시선은 따가웠습니다. 전 남편이랑 다시 만난대. 그런 소문이 퍼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영아, 우리가 서로 믿으면 충분해. 다른 사람 말은 중요하지 않아. 어느 날 그는 카페 문을 닫은 후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눈 감아봐. 그의 말에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뜨니 상자 안에는 반짝이는 은색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는 거야. 이번엔 제대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바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제가 묻자 그는 저를 따뜻하게 안으며 말했습니다. 너랑 같이라면 절대 늦지 않아. 저는 그를 꽉 안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품에서 10년의 상처가 비로소 아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 우리는 그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카페를 운영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고 그는 아침마다 저를 위해 직접 커피를 내려주었습니다. 딸 민지는 가끔 찾아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손가락질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서로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외부의 시선과 비난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잃어버렸던 시간을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몇 달 뒤 그는 충청도의 한 마을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은퇴하면 여기서 살아보자. 푸른 들판이 펼쳐진 그곳에서 그는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작은 집 짓고 텃밭 가꾸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농사를 잘할까? 그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랑 같이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의 눈빛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대전에서 여전히 함께 지내며 딸 민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건강을 챙기며 규칙적인 생활을 했고 저는 그의 곁에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카페에 오셔서 제 얼굴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영 씨, 요즘 얼굴이 아주 환해졌어.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마도요.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에서 피어나는 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0년의 상처와 세상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기를 내어 사랑을 다시 선택했습니다. 지금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대전의 밤하늘을 봅니다. 도심이라 별은 많지 않지만 그의 곁에서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망설이는 사랑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보세요. 진심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김선영 씨의 가슴 아픈 이별과 놀라운 재회,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운 줄 알았던 사랑이 어떻게 다시 피어나고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선영 씨와 전 남편 박수철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나간 인연에 대한 미련과 후회, 그리고 다시 찾아온 기회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랑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찾아오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진심이 담긴 노력과 용기가 있다면 그 어떤 벽도 허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사연은 가족의 소중함과 용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딸 민지의 진심 어린 걱정과 결국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모습은 우리에게 뭉클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세상의 시선과 과거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오직 서로의 행복을 선택한 선영 씨와 수철 씨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과 용기, 그리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이 사연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와 희망이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망설이는 사랑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보고 이미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가장 큰 용기이며 그 진심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